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란 어떤 것이고 소셜미디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미래 전략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해당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달령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소셜미디어와 미래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정치, 사회, 산업의 미래 전략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선 소셜미디어의 사용 실태는 전체 69명 수강 인원 중에서 35명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실에서 약 51% 정도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34명, 약 49% 정도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16%, 우리나라 인구의 약 16%가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에서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기준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페이스북 사용 실태가 국회의원과 공무원과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27명 수강생 중에서 3명만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16%인데 11% 정도만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42명 중에 32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6%나 되는 아주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만을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의 그 페이스북 사용 실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당 의원은 전부 다 22명입니다. 이 강의실에서 수강 등록을 하신 분들이 22명인데 그 중에서 77%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79%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조금 더 많은 숫자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기준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몇 명이냐, 이 결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평균이 3,800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3,800명인데 여당 의원의 경우에는 3,200명이 그 1인당 친구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당 의원은 약 4,000명, 3,992명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에 비해서 약 800명 정도가 더 많은 숫자의 페이스북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비중은 비슷하나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더 많은 친구 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수가 몇 명이냐? 일단 그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친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페이스북 친구 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치 미래를 점검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자기 조직이나 기관에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인 분들은 친구 수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만을 친구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조사에 의하면 페이스북에서는
300명이 가장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친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업데이트하면 거기 들어가서 나 이 이야기 좋다라고 클릭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300명이고 300명 이상이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500명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인데 역시 거기에는 정치 홍보가 들어가는 거고 따라서 국회의원님들이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예로서 전 미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6월 10일 올해죠. 6월 11일에 트위터 계정을 오픈을 했어요. 자기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트위터 계정을 오픈을 했더니 당일날 16만 명의 팔로워로 등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이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이용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04년에 그 용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용어고 21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지금 발전되고 있어서 누구 하나도 소셜미디어가 무엇다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소셜미디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범주 안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페이스북 사용 실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왜 페이스북을 사용하느냐, 왜 트위터를 사용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용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유권자가, 여러분들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이죠. 소셜미디어의 사용자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죠? 근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그 신문이나 방송이 미디어 기관으로서, 미디어 권력으로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1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자기의 1인 미디어죠. 그래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유는 파워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기존의 미디어에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기존의 미디어,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미디어 광고를 불신한다는 비중이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90%나 됐어요.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 광고 믿지 않습니다. 미디어 광고에는 정치 광고도 포함됩니다. 대선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나와서 10초 동안, 50초 동안 이야기하는 광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뢰한다는 거죠. 그게 75%가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내 친구의 이야기고 내 가까운 동창의 이야기고 내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야기들을 더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소셜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카툰은 한 달 전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실린 카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1600년대에 이미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킹이 시작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신문 없었습니다. 라디오 없었어요. 텔레비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커피 하우스, 살롱이라고 하는 커피 하우스에 가서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커피 하우스에 왜 갑니까? 커피만 마시러 가나요? 아니잖아요. 가서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1600년대 그 개념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는 혁신에 관한 겁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에 관한 거예요.
소셜미디어라는 게 뭡니까? 사회를 바꾸는 거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는 게 혁신 아닙니까? 근데 그 혁신을 누가 주도하느냐? 소셜미디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기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연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얼만큼 바꾸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각 나라별로 1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생긴 시점이 언제냐,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할 때 그 기기가, 그 기술이, 그 제도가 혁신적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요 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가 1천만 가입자가 이르는 시기가 몇 년 걸렸느냐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가정용 전화, 여러분들 지금 가정용 전화 다 갖고 계시겠지만 86년 걸렸습니다. 텔레비전 30년이요. PC 16년, 모바일 14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소셜미디어 시대, 스마트 시대로 들어오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크 주크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게 2004년이에요. 2004년에 페이스북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이미 1천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토종 소셜미디어를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인데, 소셜미디어라는 용어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곽강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국내에서 외에는. 두 번째는 브로드밴드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근간을 만든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성이 있는데 브로드밴드 4년 걸렸어요. 스마트폰 1.7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1.1년 걸렸습니다. 혁신적이라는 거죠. 왜 사용합니까? 혁신적이라는 거죠. 바꾸니까요. 안 하면 뒤처지니까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3, 4년 내에 또는 5, 6년 내에 소셜미디어를 대체할 새로운 보다 힘센 기구, 기술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아마 3개월, 4개월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셜미디어가 혁신이라고 하는데, 소셜미디어 혁신을 만든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상징적인 인물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누가 뭐래도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꿨었는데, 이 사진은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사망했을 때 국내외 신문들입니다. 국내 신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언론이 스티브 잡스 사망 기사를 일면톡으로 다루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신문은 글로브 앤드 메일이라고 캐나다의 전국지입니다. 역시 일면톡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자기가 죽었을 때 전 세계에서 일면톡으로 자기 사망 기사를 실겠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현직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 왜 그렇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혁신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징은 네트워크 사회라는 거죠. 네트워크 사회라는 것은 정보 시대의 지배적인 기능들과 과정들이 점증적으로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조직화되는 역사적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직이, 기관이, 개인이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파워 때문에요.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강화될수록 파워가 많아진다는 거죠. 파워가 많아지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소셜미디어가 자기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다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셜미디어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혁신에 관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킹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에서 소셜미디어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정의 한번 내려보죠. 소셜미디어는 2004년에 크리스 쉬플리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는 따라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발표를 할 때 블로깅이나 위키나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된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미디어로서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셜 미디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발견된 지 그 용어가 사용된 지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첫 번째를 보면 기술적이나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로 국한해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곧 소셜 미디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구적, 도구적, 기술적 정의만 갖고는 소셜미디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째 정의가 소셜미디어란 새로운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 공유, 전파하는 기능적 측면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기존의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기술이나 기법이나 어떤 제도에 국한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미디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셜미디어는 문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도 기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소셜미디어가 문화라는 측면을 관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넓은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여러 분야에서 소셜미디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4가지 모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소셜미디어 자체가 미디어를 강조하듯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의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블로그, 그 다음에 마이크로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투데이나 또는 트위터 같이 140자 내외의 단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간단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협업 모델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위키피디아 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주제를 온라인으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그런 모델이 협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공유 모델은 사진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비디오를 공유하는 건데 여러분 유튜브 잘 아시죠? 유튜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를 공유하는데 여기에서 콘텐츠 공유 모델은 네트워크의 강조점이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개념만 갖고는 소셜미디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핵심이 아니고 공유가 핵심입니다. 내가 올린 비디오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해서 서로 즐거울 수 있다면 그래서 공유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디오 공유, 사진 공유 등이 들어가고 생방송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방송, 팟캐스트가 콘텐츠 공유 모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모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모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가상세계.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여러분 아바타만 만들어서 싸이월드가 일종의 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가상세계. 2번째는 디지털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 그 다음에 콘솔 게임 같은 거죠. 게임이 엔터테인먼트 모델로서 소셜미디어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게임은 게임이지 무슨 소셜미디어냐. 근데 게임은 10년 전의 게임하고 지금의 게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게임을 한번 만들면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는 게임을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고 그 후기를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달라고 하면 6개월 후에 제작자가 그것을 보고 제2 버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3, 제4 버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모델로서 소셜미디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저는 강조점이 미디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중매체와 차이를 볼 때 신속성, 유용성, 영속성, 접근성, 도달률이 소셜미디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중매체와 비교를 할 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속성입니다. 뭐냐면 대중매체는 피드백을 줄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소셜미디어는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성이라는 면에서 우위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2가지 정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의 정치학입니다. 정치 전략이죠. 소셜미디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반정부 운동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주요한 요소로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서부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이용한 선거가 합법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조직이 됩니다. 그만큼 정치 무대에서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지난해에서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좀 더 앞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좀 더 앞선 소셜미디어 시스템을 전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치 전략, 선거 전략을 짤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대선에서 정치 참여 형태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대신한 정치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 후원금 지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형태로 이번 대선에 참여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제일 많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를 실행했다는 거죠. 이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그 밑에 나오는 자원봉사나 집회나 미팅 등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소셜 미디어는 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정치 지원금,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 대선에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방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온라인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정치 후원금 지원이 가장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당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좌에 그 온라인으로 입금한다는 거죠. 나는 얼마 보내겠다 하고 가장 많았습니다. 메일,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표를 메일로 보내는 거죠. 두 번째로 많았고요. 세 번째는 면대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와 저녁을 먹거나 하면서 현장에서 정치 후원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페이스북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 후원금 지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개를 합해 보니까 37%로 면대면의 36%보다도 앞섰다는 거죠. 그만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 지원이 일반화돼 있고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인구가 52%입니다. 앞으로 65%, 70%까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예를 들어서 만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제외한 실제 활동 인구를 학생서부터 볼 때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정치 후원금 모금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여지가 많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안 이외에도 그럼 소셜 미디어의 정치 전략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정치 전략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셜 미디어 지지자들이 선거 운동원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많은 지지자를 확보해 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정당원이에요. 근데 어떤 정당원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어떤 정당원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정당원이 그렇지 않은 정당원보다 새로운 지지자를 5배나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미디어 광고를 불신하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너 정당에 가입해서 이 후보를 지지해라 라고 유도할 때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가 정치 후원금 모집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용 시 비사용 시보다 정치 후원금 40%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40%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얘기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앞으로 정치 선거 전략, 미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표에서 나오듯이 미국에서도 더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역대 대통령들이 미디어를 잘 활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루즈벨트는 라디오 시대에 라디오를 가장 잘 활용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는 텔레비전 시대에 텔레비전을 가장 잘 활용한 인물이고요. 조지 W. 부시는 인터넷 활용을 잘 해서
당선된 인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여러분들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의 중요성, 특히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 전략은 정치 브랜딩화입니다. 정치 브랜딩,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인이 좋은 이미지를 미디어상에서 갖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또는 유명 스포츠 스타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셜미디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시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들은 더욱 공정한 젠더로서 더욱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 남편은 정치인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내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신뢰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배우자의 남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보다 소시민적인 입장을 부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오바마가 당선된 한 장의 사진. 이 사진 신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사진 방송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오바마가 부인 미셸을 포옹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게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440만 명이 들어와서 나 이 사진 좋아한다고 클릭을 했어요. 440만 명이 선거 기간 동안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서 이 사진을 보고 오바마를 지지하면서 또는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장의 사진, 배우자와 포옹하고 있는 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미국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서부터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셜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거 전략, 미래 전략,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정기적인 업데이트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76%의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800명의 평균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자기 지지자고 자기 후원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 업데이트, 자기 행사, 자기 이벤트를 계속 업데이트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업데이트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정치 후원금을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업데이트하기. 두 번째는 쉽고 간단하게. 업데이트는 하되 쉽고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올려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긴 문장 쓰면 초점을 흐리게 되고 다 안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전달하라는 게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자금 또는 정치 참여자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되면 당선 사례 해가지고 벽보 붙이죠. 그거 해야죠. 하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그때그때 감사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에.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당신들이 내 행사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사기가 정치인들의 브랜드를,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제공자들, 정치 후원자들에게 감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입니다. 정보 공유는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후원자 중에서, 내 지지자 중에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 예방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관련된 이벤트를 업데이트할 때 들어가서 나 이거 좋아한다 클릭해주고 그 사람들 그 이벤트를 자기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 퍼가기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 지지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가 경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소셜 미디어는 경제 분야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셜 커머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입니다. 페이스북의 가입자와 광고 수익 간의 그 비교예요.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선은 갈색으로 보이는 선은 가입자 증가 곡선입니다. 직선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선은 광고 수입이에요. 2009년서부터 광고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조 경제의 기본은 창조 산업이고 창조 산업의 전신은 문화 산업이지 않습니까?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은 미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미디어에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고 광고를 포함하는 겁니다.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강남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1년 동안 행복하셨죠? 강남스타일 때문에. 작년 7월 15일 날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올랐습니다. 딱 1년 전이에요. 오늘 7월 13일, 18일이니까 1년 3일 됐습니다.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확산 진원지는 소셜미디어예요. 누가 뭐래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외 팬들과 만날 수 있었고 트위터가 조력자로 역할을 하면서 강남스타일의 인기 가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그만큼 성공적인 K-팝의 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에 대해서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남스타일이 왜 전략이 있냐는 거죠. 전략이 있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크라우드 소싱이 뭐냐면 제작 과정의 창의성입니다. 제작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K-팝 가수들과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대부분 자체 내에서 안무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강남스타일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말춤을 개발했다는 거죠. 모든 전국의 안무가들을 다 제안을 하세요. 라는 그 공고를 내서 거기서 좋은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이 말춤을 채택을 했다는 거죠. 크라우드 소싱은 그래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유 모델에 속하고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말춤을 만들 때서부터 강남스타일은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성공 전략의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의 포기입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 현대 문화산업에서 창조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확보해내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강남스타일은 저작권을 포기했어요. 저작권을 포기하고 패러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스타일의 확산 배경에는 유튜브나 트위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리액션, 비디오. 여러분이 강남스타일을 보고 저게 뭐야 하고 놀라는 장면, 저게 되게 재밌다라고 웃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걸 리액션 비디오라고 하고 패러디 비디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원본에서 벗어나서 유머스럽게 만들어서 전체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패러디 비디오인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민비디오라고 합니다. 민비디오라고 하는데 강남스타일에서는 싸이 측과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소송을 패러디를 올리면 그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패러디의 제작을 독려하는 방법을 썼다. 최소한 방임하는 방법을 썼다. 이게 전략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전략이에요. 28조에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패러디를 제작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 행위가 되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를 올리면 저작권 침해예요. 여러분, 일본의 노래, J-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일본의 J-팝의 그 형태를 많이 모사했다고 합니다. J-팝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근데 한국 싸이는 그것을 갖다가 저작권으로서 막기보다는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 패러디물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역발상의 미래 전략이었어요. 역발상의 미래 전략. 그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만든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 민비디어가 올라온 것을 보면 7월 15일, 작년 7월 15일서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 반 기간 동안 비디오가 등록된 것을 보면 원본 비디오는 딱 하나죠. 그리고 클릭수가 67%입니다. 그런데 75개나 되는 민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패러디 비디오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33%입니다. 사람들이 비디오, 원본 비디오도 보고 이 민비디오도 체크해 보면서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강남스타일의 성공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미래 전략에는 미디어 컨버전스입니다. 미디어 융합이에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서 성공했다라고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싸이가 미국 MBC 투데이라고 하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9월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MBC에서 한번 방송에 출연 이후에 아침마다 그 앵커들이 강남스타일은 우리가 만든 거야. 강남스타일은 우리 방송에 나온 이후부터 떴어라고 계속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싸이 측에서도 방송에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세계 각국의 방송국과 협조를 맺어서 캐나다를 포함해서 방송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는 거죠. 굿미디어, 여기서는 방송이죠. 뉴미디어, 여기서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버전스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강남스타일이 성공했다는 거고, 따라서 강남스타일은 정확한 미래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셜미디어는 사람 혁신, 네트워킹, 경제, 문화에 관한 것이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단순한 개설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미래 전략이 아니고 소셜미디어는 현재 전략이에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한번 전략 짜보세요. 1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미래 전략으로 보는 이유는요, 소셜미디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새로운 기법, 새로운 전략이 없이는 해당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소셜미디어는 조직 내에서 개인적으로나 자신들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개인이나 기관의 사회에서의 성공 또는 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마음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이 된 거죠. 미래에는 바로 이제 이런 뇌과학이나 생체공학 기술이 이제 우리 삶을 바꾸어 간다는 거죠.